청계천 구슬피 우는 여인 물귀신의 저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청계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아름다운 도심 속 휴식 공간이지만 조선시대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곳에는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여인. 물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한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선 숙종 때 청계천에서 벌어진 연쇄 익사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절대 물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을 부를지도. 첫 번째 희생자. 1693년 가을 한양. 이봐, 김서방, 술 한 잔 더 하고 가지 그래. 아니야.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한양 광통교 근처의 주막. 30대 중반의 평범한 상인 김철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되었을까요? 달빛이 청계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게. 응, 내일 보세. 김철수는 비틀거리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술이 제법 취한 상태였죠. 집까지는 청계천을 따라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한 반시진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 오늘 좋았어. 장사도 잘 되고. 김철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김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여인.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기, 처자?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밤 깊은 시각에 혼자 다리에 서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처자, 괜찮으십니까? 이 밤에 혼자. 바로 그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 창백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저기. 김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나는 것 같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물속에 제 비녀가 떨어졌어요. 여인이 물을 가리켰습니다. 비녀요? 네. 어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비녀인데 찾아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물속은 칠흑같이 검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어떻게... 제발요. 거기 보이지 않으세요? 저기 반짝이는 게. 여인이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저게 비녀입니까? 김철수는
난간에 몸을 기댔습니다. 더 가까이 보려고. 그래요. 저기, 좀 더 가까이. 여인의 목소리. 김철수는 점점 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물이 가까워졌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그 순간, 차가운 손이 김문식의 등을 밀었습니다. 윽. 김문식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철퍼덕.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깊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김철수는 허우적거렸습니다. 헤엄을 할 줄 알았지만 술에 취한 데다 놀란 상태라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폐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살려줘. 김철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하얀 형체, 아래에서 올라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이리 와요. 같이 있어요. 여인의 손이 김철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으악. 김철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물만 들어왔습니다. 여인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김철수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면 위로 보이는 달, 그리고 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또 한 명의 하얀 여인. 다음 날 아침, 청계천 하류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온몸이 부어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뜬 채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포도청의 관리들이 조사했습니다. 술에 취해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간단한 익사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죽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박영수.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23살의 선비. 그 역시 밤에 청계천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일주일 후, 세 번째 희생자, 40대 장사치.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네 번째 희생자, 30대 무관.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밤에 청계천을 건너다가 갑자기 물에 빠질 시체는 하류에서 발견돼 얼굴이 새파랗고 눈이 크게 뜬 채 한 달 사이에 4명. 한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에 귀신이 나온다더라. 밤에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물에 빠진대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난다던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청계천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5번째 희생자가 될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서방이라는 사내였죠. 그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다 헛소리야. 최서방은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방은 멈춰 섰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아, 아니, 최서방은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옷 입은 여인. 바로 그 귀신. 도와주세요. 제 반지가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최서방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 나는 안 속아.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는 거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최서방은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잡히게 될 거예요. 최서방은 다리를 건너 집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최서방은 포도청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봤습니다. 하얀 옷 입은 여자를. 진정하시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보시오. 최서방은 어젯밤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이번 달만 5명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도청에서는 특별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팀장은 젊은 포교 이진우, 30대 초반의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진우는 다짐했습니다. 조사의 시작. 이진우는 희생자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두 남자. 둘째, 모두 밤에 청계천을 건넜음. 셋째, 모두 혼자였음. 넷째, 목격자는 없음. 하지만 최서방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진우는 최서방을 다시 불러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물에 뭔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물을 가리켰습니다. 보라고.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희생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물었습니다.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이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날 밤 이진우는 직접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혼자 미끼가 되기 위해서. 해시 밤 10시쯤 이진우는 다리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을 차고 있었지만 긴장됐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한가운데쯤 왔을 때 오시는군요. 목소리. 이진우는 멈춰 섰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당신이 소문의 그 여인입니까? 이진우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웃었습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사람들을 죽입니까?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죽인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외로울 뿐이에요. 이진우는 검을 뽑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베겠소. 베어보세요. 뵐 수 있다며. 여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진우는 놀라 돌아섰습니다. 여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같이 있어요. 물속에서. 여인의 손이
이진우의 목을 향했습니다. 이진우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슥. 하지만 검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귀신이라고. 바로 그때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난간 위에. 당신은 강하네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여인이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때는 강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 이진우가 물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청계천의 물. 저는 여기서 죽었어요. 3년 전에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죠.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왜? 물이 출렁였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진우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진정하시오. 당신의 사연을 들어주겠소. 이진우가 외쳤습니다. 말해보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인이 멈췄습니다. 물도 잔잔해졌습니다. 여인이 이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들어주실 건가요? 약속하겠소. 여인은 한참을 이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 3년 전, 1690년 봄. 제 이름은 명화예요. 여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양반가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서문관 관리였고 어머니는 현숙하셨죠. 18살 되던 해 봄, 저는 혼담이 들어왔어요. 좋은 집안의 선비였죠. 저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명화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혼례를 올리기 일주일 전, 저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청계천 다리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명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달려가서 물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사람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너는 그냥 집안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라고. 진짜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이야 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청계천 다리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명화가 난간을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어요. 그리고 저는 뛰어내렸어요. 이 다리에서. 이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물은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명화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다리 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저
쳐다만 봤어요. 여자가 물에 빠졌다. 저것 좀 봐라. 누가 좀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만 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깊이 가라앉았어요. 물이 폐에 들어왔어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다리 위의 사람들,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는. 명화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었어요. 하지만 죽어서도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원한이 너무 깊었으니까요.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저를 이곳에 묶어두었어요. 이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에 빠뜨린 겁니까? 명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물에 빠지는 공포를,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절망을. 처음에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욕심이 생겼어요. 아예 물속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같이 있고 싶었어요. 이 외로움 속에서. 그래서 명화가 웃었습니다. 섬뜩하게. 한 명씩 데려온 거예요. 물속으로. 이진우는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이요. 무고해요. 명화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무고했어요. 연모했다는 죄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됐어요. 명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물이 솟구쳤습니다. 다리를 덮쳤습니다. 이진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같이 가요. 물속으로. 명화가 다가왔습니다. 이진우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화는 연기였습니다. 만질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바로 그때 이진우는 깨달았습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건 검이 아니라고. 명화낭자. 이진우는 외쳤습니다. 미야나오. 명화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낭자를 구하지 못해 미야나오. 이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물에 빠졌을 때 제가 거기 있었다면 반드시 구했을 것이오. 명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외로움, 이해하오. 하지만 이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쉬어야 하지 않겠소? 쉬다니.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소.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그 원한을. 명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고 있소. 이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오. 명화는 이진우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닿는 순간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빛. 혜원. 빛 속에서 명화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섬뜩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18살 처녀였습니다. 고마워요. 명화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미안하다고 말해줬어요. 명화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히 쉬시오.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이오. 명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다면 저도 살았을 텐데. 명화의 몸이 완전히 빛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진우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빛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되어 명화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청계천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밤에도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청계천 익사 사건 해결되었음.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귀신 이야기를. 이진우는 가끔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밤에.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히 쉬고 있겠지. 명화낭자.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제로 있었던 청계천 익사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 때 한 달 사이에 청계천에서 5명이 익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갑자기 사건이 멈췄다고 하죠. 왜 멈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귀신이 성불했다고. 명화는 정말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명화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외롭고 억울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오늘 밤 여러분이 청계천을 지나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 다리에 있었다면 뛰어들었을까? 아니면 그저 바라만 봤을까?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명화 같은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